운전석 쪽 뒤쪽 제 라이트에서 안개등이 들어오고요. 안개 많이 낄 때 이제 키라는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주의사항이 있어요. 뒷차가 이제 눈이 부셔요. 뭐 상라이트 킨 것처럼 눈이 부시니까 그걸 알고 키셔야 됩니다. 다음 여기 가운데 현재 오토로 맞춰져 있고, 여러분들 차도 오토로 맞춰져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 오토로 두고 평생 쓰시면 됩니다. 돌리실 필요가 없고요. 오른쪽으로 돌릴 경우 상시 라이트, 주간에도 라이트가 계속 들어와 있는 기능이고요. 왼쪽 요거는 미등이 계속 들어와 있는 기능. P는 뭐냐? P가 이제 두 칸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요거는 이제 주차를 해놨을 때 미등이 한쪽만 들어오는 기능입니다. 다음 요 롤. 이 롤은 뭐냐? 이 롤은 요 계기판 밝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지금 돌렸는데도 밝기 조절이 안 되는 이유는, 돌리는데 밝기 조절이 안 되죠? 이거 뭐 고장난 거 아니냐? 고장난 거 아니고, 주간에는 밝기 조절이 안 됩니다. 야간에만 되고요. 다음은 요거 사이드 브레이크 버튼 당기면 풀리고, 누르면 걸리고, 누르면 이렇게 걸려요. 근데 요 사이드 브레이크도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건드실 필요가 없어요. 기어를 파킹으로 놓으면 자동으로 걸리고, 지금 드라이브 놓고 엑셀을 밟으면 자동으로 풀립니다. 그래서 뭐 사이드를 뭐 채우고 풀고 할 필요가 없고요. 근데 이것도 하나 주의사항이 있어요. 차 문을 난 닫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안 닫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를 놓고 엑셀을 밟았는데 차가 안 가요. 이제 문이 제대로 쳐지지 않으면은 사이드가 안 풀립니다. 그때는 이제 손으로 직접 풀러주고 가면 됩니다. 다음 본네트 여는 거는 카메라 비추기가 좀 어려운데, 그 금방 보여드린 사이드 브레이크, 거기서 더 밑으로 손을 넣으면은 뭐 이렇게 하나 당기는 게 있어요. 그 밑으로 이제 제껴주면은 앞에 본네트를 이제 열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쪽에 레버. 왼쪽에 핸들 뒤쪽에 보면 레버가 3개가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레버가 이 맨 위에 레버인데, 이거 이제 방향지시등 올리면 우측, 내리면 좌측, 당기면 이제 하이빔, 상라이트 이렇게 나오고, 요 크롬 버튼 요걸 누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눌러보면 2단계로 작동이 돼요. 이제 반만 누르면은 그 와이퍼가 한 번만 작동되고, 깊숙이 꾹 누르면 어시하게 나옵니다. 어시하게 나와요. 그리고 이 레버를 이렇게 레버를 위로 돌리게 되면은 이 와이퍼 감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보면은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다 내려져 있으니까 이 표시는 오프되어 있다는 표시고, 이 점점점은 오토예요. 좀 예민한 오토, 덜 예민한 오토라고 보면 되고요. 이 실선 하나 두 줄은 이제 비가 오나 안 오나 강제로 계속 와이퍼가 작동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 이제 요 조그만 레버, 이건 핸들 위 아래 이렇게 앞, 뒤, 위 아래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제 내가 자세에 맞게 핸들 조절하면 되고요. 가장 밑에 레버 요거 여기 핸들이고, 마지막 끝에 레버는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기능인데, 이건 국산차에도 많이 들어가 있죠. 그 엑셀을 안 밟아도 일정 속도를 유지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사용 방법은 이걸 당기세요. 이렇게 당기면은 화면은 이런 식으로 뜨는데, 당기면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속도가 조금 이제 나와줘야 작동이 가능합니다. 속도가 0인 상태에서부터 쓸 수는 없고요. 만약에 100으로 달리고 있어요. 현재 속도 달리고 이제 당기게 되면은 엑셀을 안 밟아도 속도 100을 유지해주면서 이제 100 을 유지해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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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가줍니다. 올리면은 속도 10이 올라가고, 내리면 10이 내려가고, 조금만 올리면 1이 올라가고 1이 내려가고. 보통 구간 단속 구간에서 많이 쓰죠. 다음 이건 이제 해제를 해야겠다, 이제 난 그만 써야겠다 때는 밉니다. 밀거나 브레이크 밟으면 해제되고요. 다음 누르면 빨간 초록 주황불이 들어오죠. 요건 뭔 기능이냐, 요건 사실 이 기능이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쓰지도 않는 기능인데, 설명을 드리면 주황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요걸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또 뭐 속도 제한을 걸 수 있는 뭐 이렇게 뭐 리밋이라고 뜨는데, 이게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만약에 50으로 해놨어요. 60, 70.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이 속도 이상 차가 이제 나가지 않습니다. 70 이상 속도를 못 내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래서 주황불을 안 들어오게 항상 눌러서 꺼줍니다. 이런 식으로 속도 제한을 걸 필요가 없죠. 저희는 다 성인이고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필요 없는 기능, 필요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가운데 계기판과 이 버튼. 이 버튼은 뭐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메뉴를 볼 수가 있어요. 난 트립을 봐야겠다 하면 트립을 들어가서 키로수, 이렇게 이제 현재 주행 가는 거리, 현재 남은 이제 기름량으로 갈 수 있는 주행 거리도 이렇게 나오고요. 2918km는 이 차의 총 누적 거리예요. 초기화가 안 되는 수치고, 2909km는 초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누르면 초기화가 되는 거고요. 얘 누르면 이제 초기화가 되는 수치입니다. 현재 속도 보여주는 거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차를 구매하고 지금 키로수를 초기화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2918km를 달리는 동안 연비는 이제 연비가 리터당 10km가 나왔네요. C200 아방가르드 모델 10km 나왔네요. 다음 이제 요 버튼은 핸드폰 뒤로 가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메뉴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요 화면 메뉴로 가서 뭐 보고 싶은 메뉴 보면 됩니다. 설정을 들어가면은, 이 보조장치는 안전이랑 관련된 장치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요거 유리창 속도 나오는 요거에 관한 설정을 바꾸는 거고, 특별히 만드실 게 없어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설정이. 트립에 두고 그냥 뭐 연비나 보시면 됩니다. 빵빵이는 뭐 저런 나오고. 다음 여기 요 패들 시프트, 여기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기어를 수동으로 조작하는 건데요. 기어 단수 내리고 클러스는 올리고, 이 차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기아가 변속이 돼도 1단, 2단, 3단, 4단 자동으로 바뀌는데, 이걸 만지면 이제 내가 기아를 내리거나 올리지 않으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럼 이게 뭐냐 잘 모르겠다 나는. 그럼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실수로 눌렀을 때 이제 기아 변속이 안 되니까 차가 좀 울컥거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 플러스, 요걸 2초간 누르고 있거나, 아니면 요 기아를 내려서 이렇게 기아를 내려서 드라이브로 바꿔주거나, 이 플러스를 2초간 누르고 있거나 기아를 내려서 드라이브로 바꿔주거나, 이 둘 중에 하나만 해주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이 버튼을 실수로 눌렀을 때 금방 같이 그 두 가지 방법으로 나오면 되고요. 전화 받고 전화 끄고, 블루투스 연결되어 있을 때 받고 끄고, 음량 줄이고 음소거 볼륨 키우고. 말하는 이 버튼은 보여드릴게요. 누르면은 월강 소나타 재생,
다시 한번 말하세요. 어떤 건지 미디어 알겠죠?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요런 거고. 다음 이제 벤츠 기어 변속기 요 레버. 어떻게 사용하냐? 내리면 드라이브, 올리면 후진, 뒤로 가고, 누르면 파킹, 주차할 때. 이게 끝이에요. 드라이브, 후진, 파킹. 이걸 이렇게 내리고 올리다 보면은 약간 중간에서 한번 걸려요. 부드럽게 매끄럽게 내려가지 않고 중간에서 한번 걸리는데, 이게 반만 내리거나 반만 올리면 내추럴 그 중립이 됩니다. 하지만 이중 주차가 안 되기 때문에 중립 기능을 쓸 수가 없어요. 중립을 놓고 차 문을 열게 되면 자동으로 파킹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중립으로 주차를 할 경우에 직접 와서 빼야 됩니다. 여기 뭐 에어컨 히터 기능은 이건 그림 보면 어렵지 않으니까 다른 차들이랑 비슷비슷해요. 비슷한 게 아니라 거의 똑같죠. 이건 뭐 눌러보시면은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되고요. CD 넣으시면 되고, CD 되고요. 비상등, 차량 뭐 기능 같은 거 보는 건데, 기능 뭐냐 이거는. 그러면 뭐 스마트 키로 그 잠금 버튼을 눌렀을 때 뭐 자동으로 사이드 미러가 접힌다거나 기본적인 것들 이제 설정하는 거예요. 이지 액세스는 시동을 끄고 내리기 전에 시동을 끄고 이제 하게 되면 핸들이 좀 내리기 쉽게 위로 올라가는 그런 기능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자 이제 무드등이 있는데 그 무드등 색상을 바꾸거나 할 때 쓰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카메라 한쪽으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좀 약간 떨릴 수가 있는데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보세요. 이 텔은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일로 보시면 전화를 걸거나 전화번호부를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직접 핸드폰으로 보는 게 빠르기 때문에 거의 안 쓰는 기능이라 보면 됩니다. 미디어는 보면 이렇게 뭐 많죠. CD를 듣거나 TV를 보거나 블루투스를 연결하고 싶거나 할 때 여기서 쓸 수가 있고요. 이 신형 C클래스 같은 경우는 내장 메모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CD에 있는 노래를 이 차 안에 내장 그 메모리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CD가 없어서 들을 수가 있게 되죠. 이 방법은 이제 이 톱니바퀴 들어간 미디어 레지스트리 관리 이쪽으로 해서 이제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복사를 해서 쓰는 거고요.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습니다. 이 클래스는 지원이 안 됩니다. 라디오, 라디오는 말 그대로 라디오고요. 이 볼을 돌려서 채널을 바꿔주면 돼요. 라디오는 내비게이션은 이제 이렇게 내비를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내비가 단점이 있어서 잘 안 쓰는데 이 목적지를 입력할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보면 시도부터 어디시를 갈 거냐, 난 서울시를 간다, 강남구를 가야겠다, 강남구 뭐 이제 강남구 세곡동을 가야겠다, 뭐 세곡동. 일단 번지수를 쳐야 되고, 저는 좀 많이 쳐봤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빨리 하는 편인데 이게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주소 입력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단점, 이제 18년식 MMC가 들어간 차량부터는
MMC 들어간 차량부터 내비 업데이트를 6개월에 한 번씩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안 들어가고요. 이제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 SD 카드를 통해 맵을 다운받아 넣고 스스로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 MMC 안 들어간 차량은 이제 그 최초 한 번만 이제 무료로 서비스 센터에서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두 번째부터는 10만원 초반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MMC 들어간 6개월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하는 거는 만약에 오늘 업데이트를 했는데 뭐 한 2달 있다가 과속 카메라가 새로 생겼어요. 그건 못 보는 겁니다. 이렇게 약간 텀에 생기는 과속 카메라나 뭐 그런 거 새로 생긴 길이나 핸드폰은 바로 다운받을 수 있지만 터치만 하면 이제 차는 6개월에 한 번씩 되니까 그 점이 좀 단점이 되는 거고요. 다음 홀드 기능. 브레이크를 이제 브레이크만 안 비춰도 어딘지 알죠? 브레이크를 보통 신호 대기할 때 속도 0인 이제 신호 대기할 때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지 않습니까? 국산차 같은 경우는. 벤츠는 속도가 0인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한 반 정도 깊게 쑥 밟으면은 가운데 계기판에 홀드라고 떠요. 홀드라고 뜨는 걸 보고서 발을 떼면은 차가 멈춰 있어요. 드라이브인데 앞으로 밀리지도 않고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자유롭게 있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다음 이제 출발은 어떡하냐? 엑셀 밟으면 이제 바로 출발됩니다. 시동을 뭐 다시 켜야 되는 거냐? 시동이 이제 이 에코스탑이 걸려 있으면은 시동이 꺼질 수가 있는데 시동이 꺼지면은 엑셀 밟으면 자동으로 시동 걸리면서 가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시동 거는 거는 브레이크 밟고 버튼 스타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컵홀더는 이렇게 생겼고 담배 안 태우면 여기다가 이제 빼서 충전기 넣고 쓰면 되고요. 여기 이제 버튼이 몇 개 있는데 다이나믹은 이 가운데 계기판 보면 이렇게 모드 바꾸는 거예요. 에코는 가장 연비가 좋은 모드고요. 장점은 엑셀을 밟고 가다가 이제 엑셀을 떼게 되면 차가 중립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엑셀을 밟고 가다 떼게 되면 속도가 0일 때와 같은 RPM으로 차가 이제 가게 돼요. 그럼 연비가 당연히 좋겠죠. 길이 평평할수록 이 작동이 더 잘 되고요. 그래서 연비가 좋습니다. 단점은 이제 엑셀 밟을 때 좀 답답할 수가 있어요. 연비 모드로 이제 주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컴포트 일상적인 주행 영역에서 쓰면 됩니다. 스포츠 기본에 안 좋을 때 좀 밟고 싶다 오늘은 스포츠 두고 밟으면 됩니다. 차가 이제 좀 더 잘 달린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이게 뭐 어떻게 잘 달리는 거냐? 없던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RPM 변속 시기를 늦추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힘이 좋겠죠. 기름은 더 먹고. 스포츠 플러스 더 스포츠해지는 거예요. 좀 더 화났을 때 두고 이제 밟으면 되고요. 인디비주얼은 뭐 핸들이나 이런 전반적인 이런 주행 상태를 내가 수동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잘 안 쓰는 기능이고 여기 4개에서 이제 골라 쓰시면 됩니다. 이 A는 신호 대기할 때 시동 꺼지는 거고요. 신호 대기할 때 시동 꺼지는 건데 여기 항상 꺼지지는 않아요. 겨울철에 엔진에 열이 안 받은 상태이거나 뭔가 차량이 시동을 끄면 안 되는 상태라고 차가 판단을 하면 스스로 끄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 뭐 왜 켰는데 왜 안 꺼져? 고장난 거 아니야? 예, 고장난 거 아닙니다. 차를 믿고 타면 되고요. 음량 요걸로 음량 키고 줄이고 하면 되고 누르면 음소거 되고 이 전원 버튼 누르면 이 화면이 꺼지게 됩니다. 다음 요건 터치패드. 터치를 하면은 위에 화면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터치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다음은 이쪽에는 이제 핸드폰 충전하면 되고 USB 꼽아서 이런 식으로 꼽혀 있죠. 이런 식으로 꼽아서 USB를 충전하면 되고 이렇게 쓰면 되고요. 다음 블랙박스는 요건 제가 제 영상들 보면 블랙박스만 스타비만 해서 따로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세요.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위에는 조명 조작법이라 요건 이제 만져보면 쉽게 알 수 있고요. 다음 요 3개 이게 MMC 이제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기능인데 요 이제 왼쪽 버튼 요거는 운행하다가 차가 고장이 났을 때 누르면 돼요. 갑자기 뭐 펑크가 났거나 뭔가 차가 문제가 생겼어요. 누르게 되면은 이제 벤츠 직원이랑 이 차에 있는 그런 인식 장치로 통화가 됩니다. 그래서 통화를 해서 그 문제 고장난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거고요. SOS는 이제 누르게 되면 사고가 났을 때 누르는 거예요. 사고가 났을 때 누르면 경찰서와 소방서에 이제 위치가 전송돼서 출동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다음 요 아이스에 있는 거, 이건 편의 기능인데 뭐 주변에 호텔, 뭐 레스토랑 그런 거를 이제 알려주는 뭐가 있는지 알려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보면 되고. 예. 뒷좌석은 특별한 기능이 없어서 설명드릴 게 없고요. 선루프는 이걸로 열면 됩니다. 주로 제끼면 열리고 내리면 닫히고. 여름철에 더우니까 선루프를 열어놓고 뭐 밥 먹으러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비가 내려요. 그럼 이제 자동으로 닫힙니다. 센서가 다 있어서 자동으로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허벤츠의 신형 C클래스, 신형 C클래스 그 기능 사용법 마무리 하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세요.